예, 이제 예제를 통해서 공분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주어진 게 G라고 하는 새로운 확률 변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3x 빼기 y 마이너스 5다. 뭐 이런 식의 뭐 조금 비현실적이지만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x라고 확률 변수가 있고요, y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회사가 뭐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수익이라고 하는 프로핏이라고 하는 예를 들고 이건 뭐가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X라고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뭐 판매 대수라고 할까, 몇 개 팔았느냐 하면은 각각은 뭐 3위라고 하는 돈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각 3이고 이제 X, 3X만큼 이제 뭔가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Y라고 하는 게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상품에 대해서는 항상 비용이 발생하죠. 그래서 비용이 Y이고 뭐 5라는 것도 또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 판매한 돈 빼기 비용을 다 차감하면 이제 수익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좀 해석을 하자면 이런 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조건이 X하고 Y는 독립이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립이면 좀 다루기 편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X의 분사는 1이고, X의 분사는 1이고, 그 다음에 Y의 분사는 이제 2다라고 했을 때 G의 분사는 얼마냐? 했을 때 variance Z를 계산하자 하는 거죠. 뭐 이거는 이제 독립이기 때문에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3x 빼기 y 빼기 5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상수죠. 상수는 필요 없죠. 여기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variance 3x 빼기 y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두 개, 요거하고 요거의 두 개의 확률 변수의 덧셈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variance 3x 더하기 variance 해가지고 마이너스 y 이렇게 되죠. 자, 왜 그러냐 하면 x, y가 독립이기 때문에 3x하고 마이너스 y도 서로 독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보시면은 3의 제곱 베리언스 x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베리언스 y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1이고 요게 2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값을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1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걸 보시고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빨리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배운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상수는 필요 없으니까 나오고, 또 요 두 개의 확률 변수는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이 확률 변수 앞에 있는 상수는 밖으로 나오면서 제곱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으니까 활용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익숙해지시면 이제 요거는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이 코베리언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코베리언스는 정의 자체는 x, y라고 하는 건 2의 x 빼기 2x, 그 다음에 y 빼기 2의 y,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자,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보시면은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는 2의, 자, 이게 이제 전개를 하면 xy가 될 것이고요. 빼기 2의 x 곱하기 y 빼기 그 다음에 x의 2의 y 플러스 2의 x 곱하기 2의 y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대값에 대해서는 덧셈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걸 다 하면은 2의 xy 곱이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기대값을 취하면은 이 x는 상수입니다. 이거는 상수. 요건 상수니까 밖으로 나오면서 2의 y가 되죠. 자, 이 부분이 여기로 나온 거고, y는 이거하고 이거 기대값을 취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것도 상수입니다. 이것도 상수.
상수니까 기대값 2에 이거를 취하면은 2의 x 곱하기 2의 y가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은 이제 이게 상수로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마지막에 이것도 상수입니다. 상수니까 그냥 플러스 2의 x 곱하기 2의 y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2를 즉 상수는 기대값을 취하더라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대로 그냥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 서로 똑같으니까 없애주면요. 결국 이것만 남죠. 그래서 우리가 코베리언스 계산은 2의 x, y 빼기 2의 x 곱하기 2의 y다. 라고 하는 걸 이제 계산할 때에 많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의 x, y라고 하는 그 자체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x, y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는 경우에는 확률 현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시만 제가 테이블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나중에도 또 반복이 됩니다만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x에 대한 거 있고 하나는 y에 대한 거 있죠. 뭐 간단하게는 x는 1, 2라고 하고요. 얘는 1, 2, 3만 생각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x, y 현상은 어떻게 되는? x가 1이 되고 y가 1이 될 수 있는 확률을 예를 들어서 뭐 6분의 1이라 할까요? 여기는 0이라고 할까요? 여기는 6분의 1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2분의 1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3분의 1이라고 할까요? 여기는 0이라고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된 간단한 현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시만요. 제가 하나 더 이렇게 요거를 제가 6분의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확률 현상을 한번 간략한 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된 복잡하지만은 결국에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총계를 한번 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요거는 3분의 1. 그 다음 요거는 3분의 2가 되고요. 여기 개를 내보면은 이쪽으로 더해버리면은 이쪽으로 개를 해버리시면 요거는 이제 6분의 4, 3분의 2가 되겠죠. 요건 6분의 1, 요거는 6분의 1.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요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거를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지금 경우의 숫자가 1 곱하기 1이 될 수도 있고 1 곱하기 2가 될 수도 있고 1 곱하기 3이 될 수도 있죠. 아니면 1, 2, 2, 3 이렇게 될 수 있죠. 모든 경우의 숫자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이건 다시 쓰면은 x, y, p, x, y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x와 y가 둘 다 일어날 수 있잖아요. x는 얼마, y는 얼마 이렇게 돼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확률 현상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뭐가 되죠? 지금 1 곱하기 1 둘 다 1이면서 될 때 그때 확률은 얼마입니까? 요거죠. 6분의 1입니다. 여기서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은 1 곱하기 2이면서 1이면서 2일 확률은 0이죠. 이렇게 되고 플러스 요게 이제 두 개 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이면 1이면서 3인 거. 1 곱하기 3이면서 나타나는 확률이 6분의 1이 또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x가 2일 때 x가 2이면서 y가 1일 확률 2분의 1이죠.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서는 x가 2이면서 y도 2일 확률이 있죠. 여기에도 확률은 여기서는 6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x가 2이면서 y가 3일 확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0으로 간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쉽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런 확률 변수를 결합 확률 분포라고 표현합니다. 결합 확률 분포. 왜냐하면 X와 Y를 같이 조인트로 함께 고려를 하고 있어요. 엮어서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X일 때 Y일 때 다 확률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안에 들어가는 요 숫자를 우리가 P의 X, Y라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X가 얼마이고 Y가 얼마일 때. 즉, 이 P의 X, Y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하자면 확률인데 X가 X이면서 Y는 스몰 y일 확률이다. 두 확률 변수가 있는데 각각이 얼마씩 값을 가질 확률이 되는 거죠. 그것을 여기다가 이제 계산한 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그냥 계산을 하면 됩니다. EX. 요게 지금 X에 대해서는 X가 1일 때는 요건 지금 X가 1일 때입니다. 요건 지금 X가 2일 때죠. 그러면은 이 확률과 이 확률을 이용하면 EX가 계산이 되죠. EX는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2 이런 식으로 하면 X가 나올 거고요. 이거는 다시 말하자면은 probability Y가 1일 경우 얘는 probability Y가 2일 경우 얘는 probability가 Y가 3일 경우로 이렇게 확률이 참고로 P라고 확률을 표현해도 되고요. 아니면 probability라고 해서 PR이라고 확률을 나타내도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기호를 두 가지로 쓰는데 여러분 똑같이 봐주면 됩니다. 확률을 뜻하는 말 PR이다 하는 거나 P나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Y 같은 경우에도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해가지고 계산하면 2의 Y가 계산이 되겠죠. Y의 기대값. 그래서 각각 계산해서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분산을 여러분이 얘 같은 경우에는 독립이 아닌 경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해드린 것이니까 여러분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다른 예제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은 예제입니다. 자, a recent study indicate that the annual cost of maintaining and repairing a car in a town in Ontario average 200이죠. 문제가 너무 길죠. 그렇지만 주제는 간단합니다. 자, cost, annual cost of 뭐 구체적으로 이게 뭐가 되는지요? maintaining and 그 다음에 repairing. maintain이라고 하는 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repairing이라고 하는 게 수리죠. 자, 이 비용이 드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X라고 할게요. X. 근데 이 X인데 이거의 평균이 EX가 지금 200이고 그 다음에 분산이 260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보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내도록 하세요. 그냥 답만 보고 이렇게 바로 하지 마시고요. 그래야지 실력이 납니다. 문제를 이해하는 게 풀이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풀이는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요. 풀이를 생각하는 거. 이게 키라고 볼 수 있죠. 현실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 문제는 복잡해 보여도 그것을 인식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즉, 그러니까 문제를 정의한다는데도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지 여러분이 제대로 풀 수 있는 복잡하게 푸는 게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정확히 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죠. 자, 근데 여기서 if a tax of 20% is introduced. 자, 이렇게 수리 비용이 듭니다. 수리 비용이 200이 평균이고 260이 분산인데 왔다 갔다 하죠. 수리가 많아들 수도 있고 수리 비용이나 유지 비용이 작게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것만 드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실제적으로 지불하는 거는 20%가 더 20% 모읍니다. 뭐로 인해서? 텍스, 세금이라고 하는 걸 내죠. 그래서 결국에는 Y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 1.2X가 있습니다. X가 지급이 된 거에다가 20%를 더 추가로 해야만이 실제적으로 지불한 금액이 되죠. 이게 좀 더 현실적인 생각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if a tax of 20% is introduced
on all items associated with the maintain and repair of cars. 자, i.e. everything is made 20% or more expensive. 자, 여기에 뭐 별건 아닌데 여기 i라고 하는 게 있죠. i.e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이거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에서 오고 라틴어인데 id est라고 하는 말입니다. id는 뭐냐면 그것이고 est라고 하는 거는 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뭐 이런 겁니다. 즉 이런 뜻으로서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즉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로 일자면 id est의 준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즉 everything is made 20% more. 자, 모든 것이 20% expensive. 왜 비싸냐? 텍스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what is the variance of annual cost of maintaining and repairing a car?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비용이 얼마냐 이거죠. 실질적인 비용이. 20% 더했으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비용 Y죠. 1.21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개념만 알면 되고요. variance Y라고 하는 거는 variance 1.2x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1.2의 제곱 variance x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 260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금방 374, 즉 다시 말해 1.44 곱하기 260 하면은 이제 값이 374.4가 나오겠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산형 확률 분포에 대해서 많이 쓰이는 예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런 걸 위해서 geometric series, 즉 수학적인 성질 하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geometric.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에 공부했던 내용일 수 있습니다. 즉 등비수열 AR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죠. 이렇게. R이 이제 이거 레이시오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이제 공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고등학교 책에 쓰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sum AR 제곱 이렇게 되면은 A에 R에 예를 들어서 n승이다. 이거는 자, 여기서 공식이 있죠. 뭡니까? 초항 1 빼기 공비의 지수 부분에는 항의 수입니다. 항수. 항의 개수. 밑에는 1 빼기 공비. 이렇게 되는 걸 여러분이 제가 언급해 드린 적도 있고 여러분이 이제 학습을 통해서 알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쓰자면 1 빼기 R A에 1 빼기 R에 자, 공비가 R이니까 항이 몇 개입니다. 자, 여기 1승 있죠. 1, 2, 3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n 플러스 1개입니다. 여기서는. 여기에 n이 있다고 해서 여기 n을 적는 건 아니고요. 전체의 항이 몇 개냐? 그런 거죠. 항의 수, 항이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해서 n 플러스 1개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더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그거고요. 그 다음에 등비급수. 무한 등비급수. 다 더하는 거죠, 이거는. A에 R의 제곱 해가지고 쭉 임의로 다 더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초항 1 빼기 공비 이렇게 돼서 다시 적자면 1 빼기 R의 A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둬야 됩니다. 그런데 단 이제 여기 조건이 R의 절대치가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즉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값을 공비로 해야만이 이 무한 등비급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위에 거는 이제 R이 1이 아니어야 되죠. 이거는. R이 1이면은 여기서 R이 1이면은 곱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다 더하면 됩니다. 그냥 A 되죠. R이 1일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도 자명한
경우이기 때문에 R이 1이라고 하는 조건을 여기다 쓰는 거고요. 자, 이제 분포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기하 분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이제 아까 좀 전에 표현했듯이 이제 지오메트릭 시리즈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달라지는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서도 이제 그런데 분포 자체가 나타나는 건 뭐냐? 우리가 분포라고 하는 건 확률 분포. 지금 이산형 확률 분포인데요. x가 있고 테이블로 생각한다면 p의 x가 스몰 x일 확률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여기서는 0이냐 1이냐 2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적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런 표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표로. 그렇지만 이게 이제 경우가 아주 많고요. 이게 많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 자체 밑에 있는 확률 자체에 규칙이 있는 경우에 규칙이 있다면 굳이 표로 표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식으로 표현하고 즉 함수 형태로 확률을 표현을 해도 됩니다. probability 펑션 형태로서 그게 이제 여기서는 지금 나와 있는 게 probability.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요런 것보다는 이게 더 나은 거죠. probability x가 지금 여기서는 k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q의 k 그다음에 p k는 0, 1, 2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 이러한 현상을 자, 이거 표현하고 이거 표현은 똑같습니다. 물론 여기는 채워 넣어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구체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제일 처음에는 0이 되는 것은 그냥 p입니다. 그 다음에 q의 p 얘는 q의 제곱의 p 3은 q의 3승의 p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현상들. 자, 보세요. P는 똑같죠. 근데 Q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이렇게. Q가 점점점 곱해지는 이러한 확률 분포.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여러분이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여러분 제가 이제 확률이나 통계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자면, 자꾸 그림도 그려보고 여러분이 교과서에 나와 있거나 제가 설명하는 방식 중심으로 물론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손에 쥘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식을 그렇게 습득하는 것을 연습을 해야만이 향후에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새로운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기회를 갖는데 여러분이 자기 주도적으로 습득을 하는 연습이 안 돼 있다면 여러분의 업무 미래에서 일을 하는 영역이라고 하는 걸 넓히기가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못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계속 좁은 영역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많은 일과 보다도 여러 가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꿈을 달성하고 싶다면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공부함에 있어서.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여기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림을 그리자면은 0, 1, 2, 3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P가 이렇게 있겠죠. P. 요만큼이 P입니다. 요 길이를 P라고 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Q가 자꾸 곱해져요. 그럼 Q는 뭡니까? 여기서 Q 크기는 0하고 1 사이에 있는 값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Q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곱하면 요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P 곱하기 Q입니다. 여기 또 곱하면 또 줄어듭니다. P 곱하기 Q의 제곱.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높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확률 현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이런 것은 geometric distribution, 기하 분포를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은 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를 던져서 예를 들면 뭐 1의 눈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죠.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1의 눈이 나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한 번 던져서 성공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한 번 실패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성공하는 확률인 셈입니다. 요거는 실패하고 또 성공하는 확률. 이런 식으로 보면 되죠. 그래서 얘는 거듭 성공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던지는, 계속 시행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보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뭐 자동차에 사고가 발생하는 건수가 몇 건이냐, 안 일어난다, 한 건이냐, 두 건이냐, 세 건이냐, 네 건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등등 여러분이 응용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평균이 x. 이게 이제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게 P분의 Q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이 지금 여기서 P 제곱분의 Q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제가 지금 한번 증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증명 과정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적어 봅시다. 자, P의 X의 K라고 하는 그 자체가 지금 Q의 K승 P다. 뭐 이렇게 돼 있죠. K는 0, 1, 2. 자, 그랬을 때 이 X라고 하는 그 자체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Summation X, 그 다음에 probability X가 X일 확률이죠. 자, 그래서 적어 보세요. 뭐 여기서는 K라고 적어도 되고요. 뭐 여러분 마음대로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적어 보면은 제일 처음에 K는 0이죠. 0. 그 다음에 확률은 뭐 P입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1 곱하기 Q의 P. 그 다음에 2 곱하기 Q의 제곱의 P. 3 곱하기 Q의 3승의 P. 이런 식이죠.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 요쪽은, 자, 요거는 이제 0이니까 무시하시고요. 이쪽은 등비수열입니다, 이쪽은.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가는 거는 등차수열이죠. 등비수열과 등차수열의 곱으로 이루어진 몇 급수라고 표현하나요? 고등학교식으로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 돼요. 이거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걸 하려면 이제 공비가 뭡니까? 그래서 공비가 Q죠. Q가 곱해지가고 있으니까 공비를 곱하면 됩니다. 양변에. 그럼 Q의 EX를 한번 곱해보죠. 그럼 이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여기서 여기 가면 Q를 곱하면은 1 곱하기 Q의 제곱 P. 요걸 곱하면은 2의 Q의 3승의 P. 이런 식으로 쭉 되죠. 그래서 요걸 이제 차감하는 거죠. 이렇게. 빼기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럼 1 빼기 Q의 EX.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요거는 그대로 있고요. 이 QP가 있고 여기는 뭐가 되면 요것도 하면은 201이니까 Q의 제곱의 P가 남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시면은 요거 하면은 그냥 있고 Q의 3승의 P가 있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죠? 이쪽은 초항이 이거고요. 여기로 가면 갈수록 Q가 곱해져 가는 겁니다. 이쪽에 이렇게 할 때도 Q가 곱해. 저건 등비 수열의 합이 되죠. 여러분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Q 곱하기 P가 이제 초항이고 빼기 얘는 Q가 하니까 Q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사실은 요게 P하고 똑같죠, 이거는. 이거는 사실 P입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이 부분하고 다 없앨 수 있죠. 따라서 이거는 Q만 이렇게 나온다 보시고. 그럼 이제 따라서 여기 있는 게 1-Q, 즉 이것도 P죠. 따라서 EXP라고 하는 거는 저쪽에 Q만 있고요. 좌측에는 P만 있으니까 P.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대값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산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분이 이와 비슷하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분산 X다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계산을 하시면 요거를 응용을 하여 계산하시면요. 물론 이거는 이제 K제곱 해야 될 게 K제곱의 probability X equal K다 하는 거 빼기 이제 이 X의 제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여기서 이용하시고 이게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몇 단계를 거치면은 여러분은 쉽게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Q의 나누기 P의 제곱이다. 즉 여기서 보시면은 기대값은 P분의 Q죠. 그런데 분산은 P제곱분의 Q가 된다 하는 것을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유도하는 것은 꼭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기하분포에 대해서 표현을 다른 형태로도 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기하분포를 지금까지 한 형태는 P의 X가 예를 들어서 K다. 이런 게 이제 Q의 K, P입니다. 즉 K는 0부터 시작하는 거죠. 0, 1, 2, 3, 4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를 생각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하면은 이의 X는 우리는 이게 Q 나누기 P고 분산은 P의 제곱 Q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형태의 기하분포. 이거 이제 좀 더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Y라고 표현할게요. Y는 뭐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Q의 K 빼기 1, P다. K는 이제 1, 2 이런 식으로 3 이렇게 된. 요거 차이점은요. 요 확률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위가 다르죠. 여기서는 0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1부터 시작하는데 요게 이제 차이점이죠. 그래서 기하분포를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이 표현이 책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는데 주로 이제 이걸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이걸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분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대값도 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이거는 X로 표현하고 이건 Y로 표현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X에다가 더하기 1만 더 해보세요. 자, 이런 형태하고 동일한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출발이 지금 여기서는 0, 1, 2인데 여기서 1, 2, 3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뭡니까? K 대신에 1을 넣으면은 여기서 K 대신 1 넣으면은 여기가 0이 되죠. 여기서 K가 0 넣은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X하고 Y 값의 차이는 Y가 하나 더 크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가 있다. 이게 이제 또 다른 형태의 기하분포다. 라고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요 같은 경우, Y 같은 경우에는 요걸 이용을 하면 돼요. 계산을 하면은. 2의 Y라고 하는 거는 2의 X의 플러스 1이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그 선형성을 반영을 해버리면. 그러면은 얘는 P분의 Q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P분의 Q 플러스 P. 이 두 개가 더하면 1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거는 P분의 1이다. 라고 이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분산. Y라고 하는 거는 분산 X 더하기 1이니까. 이거는 상수니까 필요 없죠.
그래서 분산 x하고 똑같습니다. 분산 x는 이제 위에 있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q의 p의 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돈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하분포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위와 같이 이걸 좀 많이 쓰니까 이제 먼저 썼겠죠. 저희들이 지금.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 더 큰 거, 확률 변수 값이 하나 더 큰 것으로 표현하는 이렇게 되는 게 있고, 그렇지만 요걸 알면 그 다음에 요건 자동으로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 더 크니까 값이. 그래서 평균 그리고 분산은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유념해 두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하분포에 대해서 예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가 있는데요. 엑서사이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in modeling the number of claims. 자, number of claims. 자, 클레임이라고 하는 게 청구라고 표현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거죠. 보험금. 클레임 자체는 뭐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거를 간단하게 얘기하고, 여기서 이제 오토모빌 팔러시, 자동차 보험이죠. 오토모빌 팔러시. 자동차 보험에서 이제 개인에 의해서 이것을 파일드 돼 있다는 말이죠. 파일드 바이. 자, 이게 파일이라고 하는 건 파일이라고 하는 건 서류를 뜻하죠. 그러니까 청구 서류를 작성한 겁니다. 여러분이 뭐 금융이나 이런 데서 파일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내는 거죠. 어디에다가 요청서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filed by 뭐 개인, individual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자, 개인에 의해서 이제 되는데 어떤 개인이냐면 under an automobile policy, 자동차 보험 계약이 있는 거죠. policy가 이제 보험 계약을 뜻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during a 3-year period, 자, 3년 동안에 이제 이런 계약을 맺은 거라고 합시다. 자, 이걸 이제 모델링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모델을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actually makes the simplifying assumption. 자, 보험 계리사가 이제 뭔가 작업을 합니다. 뭘 하느냐면 이제 확률 현상을 살펴봐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확률 현상을 굉장히 복잡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좀 전에 소개한 기하분포나 아니면 앞으로 여러분이 익히게 될 다양한 분포를 가정해가지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가정하고 하는 과정을 이제 모델링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현실하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어떤 특정한 모델을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모델을 가정하느냐 하면은 P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5분의 1에다가 PN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PN이라고 하는 건 별거 아니고 여러분이 앞으로도 많이 익숙해질 수 있는 개념인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확률이죠. probability, 예를 들어서 X가 뭐 N일 확률이다 하는 것을 지금 PN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X가 이제 클레임 수라고 한다면 보험금 청구 건수. 여러분이 1년, 3년, 몇 년 동안 보험 계약을 했는데, 보험, 사고가 나서 이제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사고가 안 나면 청구를 안 하겠죠. 그 사고가 또 여러 번 나면은 그만큼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요청을, 클레임을 많이 하겠죠. 자, 클레임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말은 청구라고 표현하고, 그걸 이제 많이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청구 건수, 몇 건을 할까 확률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죠. 그런데 이제 N건 청구하는, N건 보험금을 요청하는 그 확률은 N 플러스 한 건을 요청하는 것보다는 5분의 1씩 이렇게 확률이 감소해진다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물론 이제 여러분 익숙해지면 이거는 이제 기하분포다라고 하는 게 이제 눈에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아직은 이제 거기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좀 더 다른 형태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under this assumption, 이 가정 하에서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a policyholder, 자, 보험계약자 files more than one claim during the period. 자, 건수니까 제가 여기서 X라기보다는 N으로 표현을 가급적 해드릴게요. 예, 이제 N이라고 이렇게 좀 더 이제 요거 맞춰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어봤더니 이제 문제는 뭡니까? probability n이 more than 한 건, more than one claim 이겁니다. 확률은 지금 알아야 될 게. 이게 얼마냐? 하는 거를 이제 묻고 있죠. 청구 건수가 more than one claim입니다. 그래서 more than 하면은 초과한 거를 얘기합니다. 이상이 아니고 초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P0이 뭔지 몰라요, 우리는. 자, probability n이 0일 때. 모르지만은 이제 계속해서 이게 이게 등비수열의 관계가 있죠, 등비수열. 자, 여러분, 등비수열, 자, 여기서 이제 풀이 방법 두 가지는 아주 쉬우면은 풀이 1. 아주 쉬운 풀이는 뭡니까? 아, 이것이 수열이 등비수열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지오메트릭 브라운 운동으로 이렇게 쉽게 간주할 수 있겠죠, 여기서. 그러면은 공식이 뭡니까? 이게 지금 P 자체가 P0인 셈이고요, 지금. Q는 1 빼기 P0인 셈입니다. 그래서 expectation, 여러분이 이제 요걸 토대로 해가지고 쉽게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뭐 이게 지금 여기서는 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Q 자체는 5분의 1이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P는 4분의 1이다 이렇게 하고 그거는 이제 이게 기하분포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이걸 보고 기하분포다라고 확신을 하고 그냥 바로 구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풀이 1이라면 풀이 2는 좀 더 이제 좀 더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확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P0 더하기 P1 더하기 P2 이렇게 쭉 다 더해버리면 이게 궁극적으로 1입니다. 모든 경우 발생하는 가능성을 다 고려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P0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0의 5분의 1이죠. 항상 5분의 1씩 감소하고 확률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럼 두 번째는 P0의 5분의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초항이 P0이고 공비가 5분의 1이죠. 그래서 1 빼기 5분의 1. 이게 이제 1이죠. 이거하고 이 숫자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P는 5분의 4가 되는 거를 쉽게 알 수 있겠죠. 네, 제가 잘못 적었네요. 여기 5분의 4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분의 4가 되는 걸 쉽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 이걸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쉽게 얘기하자면 1보다 크면은 2, 3, 4, 5 모든 확률을 다 뜻하죠. 그렇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활용하면 1 빼기 probability n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이 반대되는 사건은 1 초과하는 1 이하하고 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1 빼기 probability n이 0 빼기 probability n이 1일 때.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5분의 4하고 같고요. 빼기 요거는 이제 5분의 4에다가 곱하기 5분의 1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여러분이 구하려고 하는 값이 0.04 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계산되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하분포에서 이항분포로 이제 설명을 바꾸어서 해드릴게요. 자, 이항분포 binomial distribution 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항분포도 이제 보험사고와 금융에서 여러 가지 손실에 대해서 발생하는 건수가 얼마나 일어나느냐,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느냐, 몇 건이 발생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좋은 예제가 되는 분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항분포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소개가 될 수 있는데요. probability 해가지고 x가 k이다 하는 거는 이제 n, k, 그 다음에 p의 k승
1 빼기 P의 n-k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이제 n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고 p라고 하는 걸 알아야만이 k가 달라졌을 때의 그 확률이 나타나지겠죠. 자,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1-p를 q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뭐 p나 q나 뭐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nk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게 고등학교식으로 따지면 nck라고 하고 좀 더 다르게 적자면 n 팩토리얼에 그 다음에 k 팩토리얼, n-k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즉 조합수입니다. 예를 들면 n개 중에서 k개를 뽑는 경우의 숫자죠. 순서 상관하지 않고 뽑는 경우의 숫자를 이제 nk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고등학교식으로 따지자면 이게 이제 독립시행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한 번 던졌을 때에 뭐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n번 던진 겁니다. n번 실시를 했을 때에 그 사이 n번 시행해서 발생하는 횟수를 지금 여기서는 x라고 표현한 거죠. x가 k번 발생하는 확률이죠, 지금. 그걸 지금 이런 거를 이제 나타내는 걸 이항분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토론했던 기하분포하고는 조금 다른 특성이 있죠. 기하분포 같은 경우는 확률이 점점 k가 커지면서 점점 줄어듭니다. 이렇게 감소하죠, 이렇게. 아까 기하분포를 특징을 한다 그러면 확률 현상은 0일 때에 이만큼이라면은 P라면 1일 때는 P 곱하기 Q 이런 식으로 Q만큼씩 줄어 들어가죠. 이렇게 줄어 들어가는 게 이렇게 특성입니다. 이게 이제 기하분포의 확률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항분포 같은 경우에 이런 특성으로 줄어들 수도 있지만은 보통은 이제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지는 이런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조를 해보자면 이거하고 대조를 해보자면은 이항분포의 모양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경우에 따라 다른데 이제 예를 들어서 0, 1, 2, 3. 자, 크게 대조를 해주면 여기 같은 경우 무한대까지 갑니다. 이거는. 물론 확률은 굉장히 작아지죠. 굉장히 작아지지만 무한대까지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무한대까지 생각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률이 워낙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범위는 무한대까지 가는데 얘는 범위는 n까지다 이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됐다가 이렇게 뭐 줄어드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된다. 이게 이게 제일 큰 높이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P 값에 따라서 달려 있겠죠. P와 N 값에 따라서 달려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제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확률 현상 자체가 기하분포와 이항분포는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이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양으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쉽게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기대값을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기대값을. 자, 기대값을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 2의 x다. 이거는 지금 np입니다. np. 그리고 분사는 npq다. 또는 뭐 q는 1-p죠,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증명을 망각할 수는 있지만요. 결과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많이 쓰이는 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서 증명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고등학교식으로 증명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을 할 수도 있으면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식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뭘 하냐면 이렇게 두죠. let 해가지고 ft를 이렇게 둘게요. p 곱하기 t 플러스 q 의 n승이다. 이런 식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러면 이제 이항 정리를 쓰면 뭐가 됩니까?
고등학교 치고 좀 이항 정리를 여러분이 기대하시면 A 더하기 B의 n승이다 하는 거는 여러분이 서메이션 해가지고 n의 k, A의 k승, B의 n-k승, k는 0부터 n까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항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항 정리를 활용해 가지고 한번 이거를 정돈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서메이션 하면은 n의 k, 그 다음에 t의 k승, p의 k승, 그 다음에 q의 n-k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죠. 요 두 식이 이제 이항 정리에 의하면은 이걸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걸 ft를 한번 미분을 해 볼게요. t에 대해서. 미분해 보면은 이게 위의 식은 미분을 하면은 n 곱하기 pt 플러스 q의 n-1이 되죠. 이렇게. 자, 여기서 좀 잠시 수정을 할게요. 자, 여기서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 필요할게요. 미분하면 안에 것도 미분을 해야죠. 그럼 미분을 하면은 요게 이제 p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요 점만 유념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미분하는데 n 나왔죠. 그 다음에 n-1 됐는데 요 안에 게 이제 복잡하잖아요. t에 대해서. 그러면은 p가 나오게 되죠. 이거고 이것은 요쪽도 같이 생각하죠. 요쪽도 같이 생각하면은 미분을 하면은 summation k 이퀄 0에서부터 n까지 nk에 미분을 하면은 요게 이제 커지죠. k t의 k-1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p의 k수, q의 n-k수. 이렇게 된다 하는 점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럼 이 식하고 이 식하고 같아요. 이 식하고 이 식하고. 왜냐하면 이 식하고 이 식 이항 정리를 둘 다 미분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t 대신에 여러분이 뭘 넣으면 될까요? 1을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좌변은 뭡니까? 좌는 이제 n 곱하기 p가 되죠. 여기서는 np가 됩니다. 이쪽은 왜 1이 되느냐면 이 1 넣으면 p 더하기 q는 1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고 우쪽은 오른쪽은 이제 여기다 넣으면 서메이션 하면은 nk 그다음 k 그다음에 이제 달라질 거 없죠. 요거는 없어집니다. 1이기 때문에 p의 k승 q의 n-k승.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2의 x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 왜냐하면 이 k 빼면 요게 확률이거든요. 요거 요 부분은 확률이죠. 여기 있는 확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 곱하기 단순한 숫자입니다. 그게 서메이션. 시그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대값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게 나오는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관계식을 한 번 더 이용하는 거죠. 이 관계식을. 이걸 그냥 단순히 t 대신 1 넣은 거 말고요. 이제는 요 위에다 다시 한번 계산을 해드리면은 요것을 한 번 더 미분을 할게요. 여기 있는 걸 요거를 f 한 번 더 미분을 t에 대해서 해버리면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얘는? 그러면 n의 p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미분하면 t에 대해서 하면 p 제곱이 되고 pt 플러스 q의 n-2 자, 요거 오면서 여기서는 곱하기 n-1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걸 명심하세요. 자, 여기에 오면서 여기로 가고 여기는 여기에서 밖으로 가고. 자, 오른쪽은 어떻게 되죠? 오른쪽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메이션 하면 nk.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는 t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은 k-1. 그 다음에 여기는 달라질 거 없어. p의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서 이제 다시 t 대신에 1 넣으면은 무슨 일이 발생한지 보세요. 여기서. 그러면 n에 n-1 p 제곱. 이건 1이 됩니다. 는 이쪽은 이제 요것만 남고 요것도 1이 되죠. 그러면 결국엔 얘는 2의 x-1 이런 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두 관계를 이용하면은 요 두 관계를 이용하면은 여러분이 이것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2의 x의 제곱 빼기 2의 x입니다. 그런데 요걸 통해 가지고서 여기서 우리는 2의 x의 제곱 빼기 2의 x를 우리가 공식으로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것은 뭐가 됩니까? 이것은 요거는 이제 요 부분을 이용하면 여기에서 여기 가죠. 그러니까 n의 n-1 p 제곱 플러스 2x 요게 이제 앞에 부분이 되는 거고요. 빼기 그 다음에 여기에는 물론 이제 여기 제곱이 되어 있죠. 여기서는 2x의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했어요. 우리가 n-1 p 제곱 요거는 그냥 np입니다. 여기에 있는 거를 이용하면은 요 뒤에 있는 거는 np의 제곱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다 했죠. 뭐가 남았습니까? np의 제곱이 여기 있고 여기 n의 제곱 p 제곱이니까 소거되면 남는 게 n의 p 제곱 플러스 np죠. 그래서 묶으면은 np로 묶으면 1-p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게 나온다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항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이항분포의 특성을 기하분포와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예를 통해 가지고 이항분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사실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example. 자, guessing on a 10-question multiple choice quiz with a choice A, B, C, D, E. 자, choice가 A, B, C, D, E인 multiple choice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선택형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뭐 수능 같은 문제죠. 10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게 10문제. 선택은 A, B, C, D, E로 돼 있죠. n은 이제 10이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할 때에, 임의로 이렇게 문제를 찍었어요. 그럼 한 번 할 때 성공, S가 하는 게 지금 success를 얘기하는 겁니다. success. 이게 이제 20%죠. 5분의 1이니까. 그럼 실패할 확률이 이제 Q, 이게 이제 P인 셈이고, Q는, 0.8이죠.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항분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시험을 쳤다. 오지선다 문제인 거죠. 그런데 많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10문제가 남았죠. 못 풀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랜덤하게 그 답을 골라서 하면은 이제 맞출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보통 여러분 이제 전략은 이제 일정한 특정한 번호를 골라가지고서 동일하게 마킹을 해서 이제 답을 얻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쨌든 여기서 10개 중에서 우리가 2개 X, 그런 결국에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이항분포를 따르죠. 이항분포는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M, P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B는 지금 뭡니까? 여기 10번이고 한 번 시행할 때 발생할 확률은 P가 지금 0.2, 20%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이제 계산을 해보죠. 만약에 이제 x가 2일 확률을 구하자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하자면 10 곱하기 10의 2에 0.2 여기 이제 개별 확률이죠. 이게 2인 셈이 곱하기 0.8이 이제 10번 중에서 2번을 빼면은 8번에
남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을 하면 되죠. 이거는 10 곱하기 9 나누기 2 팩토리얼. 네, 뭐 등등 이거는 여러분이 계산하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0.302 등의 이제 숫자가 이렇게 나오나 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평균은 그냥 NP죠. 이렇게 NP니까 10번 곱하기 한 번 시행할 때 발생하는 거는 0.2 해서 두 문제가 평균적으로 여러분이 찍어서 맞출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분산을 보면은 CNP 1-P니까 10 곱하기 0.2 곱하기 하면 0.8이죠. 그러면 이제 1.6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사실은 자, 평균이 있죠. 평균이 있는데 분산도 여러 공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분산이 어떻게 돼요? 요게 NP가 평균이죠. 근데 이건 NP 1-P입니다. 요게 이제 0하고 1 사이에 있는 숫자죠. 그렇다면 1보다 작은 숫자니까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요거는 이항 분포에서는 항상 EX가 분산보다 크게 돼요. 이게.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계산을 통해 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분산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평균보다 작으니까요. 자, 여러분 한번 지수 분포 기하 분포 한번 생각할까요? 기하 분포에서는 자, 우리가 분포를 따른다는 것은 x는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어떤 확률 변수가 어떤 현상을 따른다 하는 건 이제 꼬리 표시를 하는데 만약 x가 기하 분포를 따른다 생각합시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요거는 MP, 요거는 MP 1-P이기 때문에 요게 더 크죠. 기하 분포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여러분 쓴 거를 한번 생각했어요. P분의 Q 기억하세요? 자,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죠. 다시. 예, P분의 Q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은 이거는 이제 Q의 여기서 P의 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는 뭐가 됩니까? 이거하고 있는 그 값을 비교해보면 어느 게 크죠? 비교를 해볼까요? 이렇게. 당연히 이쪽이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P가 분모에 하나 더 있죠. 그렇다면은 요게 더 큽니다. 자, 그러면 좀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죠. 분산이 작은 분포가 그 이항 분포고 상대적으로 분산이 큰 분포는 기하 분포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제를 통해 가지고서 좀 더 문제를 심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study being conducted in which the health of two independent group of 10 policyholders. 자, 문제를 잘 읽어보면요. 두 그룹이 있습니다. two independent groups가 있어요. 그룹이 있는데, 요거 이제 10 policyholders. 자, 여기는 뭐냐면 이제 두 개의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G1, 예를 들어 G2라고 합시다. 여기에도 10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지금 10명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어 문장 자체가 10명의 그룹이, 10명으로 구성된 그룹이 있는데 그게 두 개라는 뜻이죠, 지금 현재. 그리고 그 그룹은 독립적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인데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이 그룹이 이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is monitoring. 건강을 이제 마니터링 했다 이거죠. 쭉 추적을 했습니다. 건강 상태를 over 1 year period of time. 자, 1년 동안 1년을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이제 그 각각 두 그룹에 10명씩 있는데 그 개인들이 individual participants. 자, 이 개인들이 in the study drop out. 이게 없어지는 거 drop out 하면
out. 자, before the end of the study, 그 연구 전에 drop out 될 수가 있어요. with a probability 0.2. 자, 20% 확률로. 그러니까 각각의 개인들이 이제 빠져나간다 이거죠. 이렇게 20% 확률로. 자, what are the probability at least 9 participants? 그런데 이제 적어도 9명의 참여자가 이제 연구를 complete the study 마치게 되는 in one of two groups, but not both groups. 자, 이게 문제가 이제 좀 골치 아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자, what is the probability? 자, 이럴 때 이제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확률이 뭐냐? 확률은 뭔데? 어떤 확률이냐면은 적어도 9명이 연구를 마친다 이거지. 그런데 one of two groups. 지금 이제 여기에서 그룹 안에도 이거 있고 여기도 이거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연구를 마치는 사람이 9명 이상이 나오고요. 여기서도 9명 이상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거에서도 9명 이상이 나오고. 그런데 둘 다 이제 9명 이상을 하는 건 아니고요. 한쪽에서만 9명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렇게 할까요? 요걸 G1이라고 했으니까 G1에서 9명 이상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게 이제 됐으니까 제가 A라고 할게요. A는 이제 연구 마친 숫자입니다. A가 마치는 숫자, 연구 종료 수, 사람 수. B도 마찬가지 연구 종료. 이거는 이제 1그룹, 요건 2그룹에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9명 이상씩 맞춰야 되는데 둘 다 이제 그 동시에 9명 이상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probability를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하나는 9명이 되고 A가 9명을 초과하게 되고 같거나 그리고 and B 집합 9명 안 돼도 돼요. 이렇게 돼요. 또는 이거 또는 A는 9명이 안 되면서 and B는 9명이 넘거나 같은 거. 요걸 이제 여기서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요 생각을 잘 해놔요. 그 다음 계산은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이 확률 문제를 다룰 때 문제를 보고 답을 바로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걸려도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재생 가능하죠. 여러분이 미래에 비슷한 문제를 풀게 됐을 경우. 그렇지 않으면은 생각하기 어렵죠. 연습입니다. 문제가 어떤 건지. 그럼 각각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이제 재밌는 현상은 뭐죠? 이 현상과 이 현상은 서로 독립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위에 거부터 문제 구해볼게요. 자, probability A가 9 곱하기 probability B가 9보다 작다. 뭐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 현상이나 확률적으로는 지금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두 번 계산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여기서는요. 어쨌든 요걸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요걸 계산하는데 지금 10번 중에서 9번이니까 요거 또한 계산을 하려면은 이제 요거는 1 빼기 probability A가 오니까네 9번이니까네 이거 9번은 안 되려면 어떻게 되죠? 반대가 되려면 이제 9번 이상이니까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하죠. 여사건보다는 9번이거나 더하기 probability 10번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 같은 경우에는 10번에 9번. 그 다음에 한 번 끝까지 이제 한 사람이 연구를 마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80%입니다. 지금 한 번 80%니까 80%의 확률이 9번 일어나는 거고요. 벗어날 확률이 이제 10%, 20%죠. 여기서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10번 같은 경우에는 10에 10이고, 그 다음에
0.8에 10 곱하기 0.2에 0승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되죠. 이쪽 부분. 그다음 이쪽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이것만 계산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을 하면은 0.37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요거하고 요건 서로 반대입니다. 확률이 어차피 똑같거든요. 연구가 계속된 확률이 80%고 한 개인당. 연구가 지속되지 못할 확률이 20%입니다. 그래서 똑같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여사건에 해당하죠. 그래서 1 빼기 0.376이라고 하는 거를 빼버리면은 그래서 서로 곱하기 하면은 즉 됩니다. 그래서 요 자체는 0.376 곱하기 0. 그다음에 624 이런 식으로 곱하기 하면 된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요거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반대니까 확률 계산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또는 요거랑 이 확률 더하기 이거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 확률을 반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통해 가지고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졌는데요. 복잡해진 것도 여러분이 조금만 살펴보시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A hospital receives 1/5, 자, 5분의 1 of its flu vaccine shipment from company X. 합니다. 어떤 병원이 있는데 병원이 이제 그 백신, 플루엔 감기 독감 백신이 이 shipment 그러니까 배달이 오는 거죠. 이렇게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분의 1 of 플루 백신인데 백신 from 어떤 항상 X 컴퍼니입니다. X 컴퍼니. 자, 이건 확률 변수가 아니고 뭐 모르니까 X 컴퍼니라고 컴퍼니 X 어떤 특정한 X 컴퍼니를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지 않을 확률은 5분의 4겠죠. 백신이 공급일을 갖다가 X 컴퍼니에서 한 5분의 1 정도 반 20% 정도 공급하고요. 나머지 회사들이 이제 80% 공급한다고 그럽니다. Each shipment contains a very large number of vaccine variables. 자, 근데 굉장히 많은 백신이 있는 겁니다. 예, 확률적으로. 그래서 for companies X shipment, X에서 온 컴퍼니 X에서 온 거는 10%가 이제 ineffective. 자, 그런데 이제 효과적인 게 있고 효과가 없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효과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X1 확률이 지금 표시를 할까요? X1 확률을 지금 5분의 1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X가 아닐 확률이 지금 5분의 4다. 이렇게 나눠봤어요. X는 여기서 확률 변수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집합입니다. 집합. X 회사일 확률. 자, 그런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죠. 근데 ineffective. 자, 있어. X 회사인데 X 회사에서 온 것 중에서 우리가 ineffective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봅시다. 자, 10%가 그 효과적이지 못하고요. For every other company,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2%가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자, 굉장히 이제 그 내용적으로 특이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hospital test, 자, 병원에서 한번 검사를 해봤어요. 30 randomly selected variables from a shipment. 자,
그리고 나서 and find the one variable is ineffective. 자, 해보니까 30개를 뽑아보니까 한 개가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테스트했다 이거죠. 살펴보니까 이런 결과가 한번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봅시다.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this shipment came from the company X? 이 결과가 X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확률을 구하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했는데 어느 쪽인지 몰라요. 30개를 했어요, 그냥. 했는데 이게 X에서 나왔는지 회사 X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확률이. 아무래도 그 선업 연구가 이게 10%가 X 회사에 대해서는 10%가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회사에 가니까 2%가 아니니까 상대적으로는 확률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그 테스트 해본 걸로서는 아무래도 X 회사의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보자 이거죠. i라고 하는 그 자체를 뭘로 지정을 하느냐, 여기서는 이제 한 개가 나온 거죠, 한 개가. 30개 중에서 30개 테스트 중에서 한 개가 이제 불량이다, 이렇게 효과가 없다라고 이제 나온 걸 이제 우리가 i라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ineffective한 경우가 i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걸 한번 테스트 해보죠. probability X이면서 X 회사 제품이면서 ineffective 되려면 한 개가 나오는 거죠, 지금 한 개. 지금 이거는 지금 한 개가 나왔죠.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 I 회사, X 회사 제품일 경우에 지금 30개 중에서 한 개가 나왔다고 하는데 한 번 할 때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얘는 한 번 할 때. 한 번 할 때 지금 회사가 10%예요, 지금. 0.1이 나오겠죠, 한 번 하면. 0.9가 지금 이 29번이 나와야 되죠. X 회사 제품이라고 단정을 한다면 이런 경우에 이 30개를 테스트 해가지고 한 개가 나오려면 이런 확률이 되죠. 그 다음에 P. 그 다음에 X가 아닌 경우에, X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요. (30번) 해가지고 한 번이 나왔죠. 이건 이제 근데 이제 X 회사일 때의 불량이 인이펙티브 케이스는 얘는 10%지만 얘는 다르죠, 확률이. 자, 얼마가 됩니까? 여기서는 2%죠. 그래서 그냥 0.02에 1이고 0.98에 29.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숫자가 이제 계산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0.141이 나오고요. 그다음 요와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 다르게 나오죠. 이렇게 되면은 0.334 이렇게 나왔다고. 여러분, 이 확률 자체 여러분이 계산을 직접 해보세요. 어떻게 될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묶고 있는 거를 생각하죠. 묶고 있는 거를. 묶고 있는 거는 30개를 테스트 했더니 그게 X 회사의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요게 지금 과제거든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 주자. P의 I, P의 X 교집합 I다. 뭐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하려면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우리는 항상 이런 문제를 부딪혔을 때 해야 될 일이 확률을 계산을 해야죠. 이렇게.
자, 출발을 합시다. 뭔지. X 회사로 공급받을 확률과 X 공급받지 않을 확률, 여기는 0.2, 0.8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X일 때 I가 될 확률, I냐, 인이펙티브냐, I가 아니냐, 여기서 인이펙티브냐, 아니냐 이렇게 되죠. 그럴 때 이렇게 될 확률은 지금 여기서 0.141이라고 나와 있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확률이 0.334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요거 숫자는 여러분 직접 계산기로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집합이 지금 필요하죠. 자, 여기서 이제 X가 되는 교집합이.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은, 즉, 0.2 곱하기 0.141 하면은 이게 바로 P의 X and I입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예제는 뭡니까? 여기 있는 거는 0.8 곱하기 0.334 하면은 이것은 probability 해가지고 X가 아니면서 그리고 효과적일 확률이 ineffective 할 확률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 한 겁니다. 요거만 구하면 다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두 가지, 요 같은 경우 여기 나오죠. 여기 있는 숫자가 나오죠. 이 숫자가 이제 0.0282라고 하는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숫자는 0.26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 뭡니까? 이거 I가 X and I라고 하는 거 이걸 그냥 써주면 됩니다. 요 위에다 0.02829. I라고 하는 건 지금 P의 X의 I하고 더하기 probability X가 아니면서 I일 확률을 더하면 됩니다. ineffective 할 확률. 그럼 여기 있는 두 개죠. 그냥 간단하게.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를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나온 확률이 0.095라고 하는 확률이 이렇게 나온다 하는 점을 여러분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면은 이 어느 회사가 나오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맞출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포화송 분포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에도 뭐 말씀을 자세히 해드리겠지만 포화송 분포. 자, 포화송 분포는 굉장히 유명한 분포입니다. 결국에는 건수, 즉 발생 횟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을 나타낼 때 많이 쓰이는 거죠.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가 몇 건이 발생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포화송 분포도 적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포화송 분포는 이제 예를 들자면은 뭐 X가 있다. 그러면 이제 포화송 뭐 이렇게 람다를 따른다. 이런 식으로 분포 표시를 간단하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률을 표시를 하면은요, X가 K일 확률이다. 이런 거는 이제 2의 마이너스 람다, 람다의 K 나누기 K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 확률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건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참고. 2의 X라고 하는 걸 테일러 시리즈를 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쓸 수가 있겠죠. X의 1 더하기 X 더하기 2 팩토리얼의 X 제곱 3 팩토리얼의 X 3승 뭐 이런 식으로 이거하고 동일한 것에 대해서 한번 미적분학 시간에 살펴본 적이 있죠. 이게 이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요거 대신에 여러분이 X 대신에 람다라고 써보세요. 그러면은 2의 람다는 1 플러스 람다의 1 팩토리얼, 람다 제곱의 2 팩토리얼, 람다 3승의 3 팩토리얼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적어보세요. 그럼 2의 람다를 양변에 보내보세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니? 그럼 1이라고 하는 거는 2의 마이너스 람다
더하기 2의 마이너스 람다의 1팩토리얼.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의 2팩토리얼.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뭐 계산을 좀 거꾸로 해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 이게 뭡니까? 요게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P의 X가 이게 이제 0일 확률이고요. 이거는 이제 자, K는 이제 0, 1, 2, 3, 4입니다. K는 0, 1, 2, 3, 4. 기하 분포처럼 이렇게 됐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probability X가 1일 경우로 나타나고 등등입니다. 이건 probability X가 2인 경우. 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화성 분포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exponential 함수, 지수 함수의 그 테일러 정리에서 기반을 두고 있고요. 함수 자체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낱낱의 분포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유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암기해야 될 사항은 뭐가 있냐면 E의 X라고 하는 평균은 람다하고 똑같습니다. 얘는. 그리고 분산도 얘는 람다하고 똑같습니다. 요거를 꼭 잊으시지 않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특수한 게 뭐죠? 자, 우리가 포화송이다 하면 앞으로 이제 자주 포화송 분포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잊지 않아야 될 사실이 평균하고 분산하고 동일한 거예요. 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하 분포는 평균하고 분산하고 어느 게 컸죠? 기하 분포는 분산이 컸습니다. 평균보다. 자, 이항 분포는 어떻게 됐습니까? 평균이 분산보다 컸죠. 저 분산이 평균보다 작았습니다. 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포화성 분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평균하고 분산하고 똑같아요. 지금. 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포가 포화성 분포다라고 하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그러면은 포화성 분포는 예를 들어서 한번 한다면 뭐 사고가 이제 포화성 람다 2로 일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확률 현상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뭐 그런데 이제 뭐 이때 이제 X가 한 건이 일어난다 하는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는 정의를 활용하면 되죠. 2의 마이너스 2, 2의 한 건이 일어나니까 1 나누기 1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계산기를 사용하시면은 여러분이 쉽게 그 숫자를 유추해낼 수가 있죠. 그러면 0.271이다라고 이제 근사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평균이나 이런 거 분산은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공식을 쓰시면 똑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2다 이런 거다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